알반빌은 멜버른 교외에 위치한 인구 5천여 명의 대규모 커뮤니티입니다. 매년 이곳의 범죄율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범죄는 절도나 강도 같은 소규모 범죄입니다. 그러나 2015년 이곳에서 화교 여성이 연루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멜버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화교 여성이 내연남의 가족을 잔혹하게 해친 이 사건, 그들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호주에서 발생한 화교 살인사건입니다. 2015년 3월 31일 오후 5시 알반빌의 한 주택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을 지른 이는 한 여성으로 근처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급히 확인하러 갔습니다. 비명소리는 주택 뒷마당에서 들려왔지만 뒷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직 옆집 주민만이 2층에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한 아시아계 여성이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격당한 여성은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은 사건 당시의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시아계 여성을 발견했고 바닥에는 손발이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아시아계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성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극도로 놀란 상태였고 경찰에게 빨리 방으로 가서 자신의 외손자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4살의 남자아이가 붉은 혈액이 가득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뒷마당에는 이미 숨진 또 다른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검시관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의 몸에는 여러 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생존한 남성의 진술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그의 아내와 외손자였고 체포된 여성은 그의 내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잔혹한 복수극으로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주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세계 5위에 해당하며 2022년 호주 공정위원회는 모든 직종의 최저시급을 21 호주달러 약 19만원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호주로 가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의 취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1년 5월 호주 영주권을 얻은 중국 광시 출신의 여성인 만 아이와는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방금 이혼한 리아오 차이샤를 만났습니다. 당시 42살이었던 리아오 차이샤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지만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광시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상황이었습니다. 만 아이와는 리아오 차이샤에게 호주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마치 성공적인 삶처럼 들렸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부러움을 느꼈고 호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만아이와에게 자신의 호주 이민 생각을 털어놓았고 만아이와는 호주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며 도착하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가을 리아오 차이샤는 이민중개 회사를 통해 유효기간이 3개월인 관광비자를 받아 광시에서 멜버른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멜버른에 도착하고 나서야 리아오 차이샤는 만아이와가 장애가 있는 호주인과 결혼해 있었고 만아이와 본인도 실직 상태로 부부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만아이와는 리아오 차이샤를 위해 멜버른의 한 중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해주었습니다. 이후 리아오 차이샤와 만아이와는 더 이상 자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멜버른에 오기 전 중개회사는 리아오 차이샤에게 비자 연장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비자 만료가 다가오자 중개회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장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간 일했을 뿐이라 아직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를 벌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대로 떠나야 한다면 이번 여정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가진 관광비자는 호주에서 일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만약 적발되면 즉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아오 차이샤는 매일 불안에 떨며 생활했습니다. 불안한 생활 속에서 리아오 차이샤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인 브라이언 마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당시 58세로 리아오 차이샤보다 16살 연상이었고 호주에 거주하는 화교였습니다. 그는 과거 중국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일상 대화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와 만났을 당시 브라이언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그의 아내 메일 마크는 베트남 출신의 이민자로 브라이언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브라이언과 메일 사이에는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중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중식을 좋아해 자주 중식당에 혼자 와서 식사를 하곤 했고 브라이언은 차차 리아오 차이샤와 알게 되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일이 바쁘지 않을 때면 브라이언과 몇 마디 나누곤 했고 점차 서로 친숙해졌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비자가 곧 만료될 상황이라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브라이언을 우연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마주쳤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함께 길을 걸으며 리아오 차이샤는 브라이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일부러 브라이언과 신체적인 접촉도 시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성을 보며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매일 전화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 둘을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브라이언은 리아오 차이샤의 거처에서 그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브라이언은 리아오 차이샤가 자신이 만난 여성 중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몇 번의 관계를 가진 후 리아오 차이샤는 브라이언에게 곧 비자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이 그녀에게 친척 방문 초청장을 보내주면 다시 멜버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둘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말을 듣고 리아오 차이샤가 자신을 단지 호주에 남기 위한 기회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 삼아 내가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를 원망하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리아오 차이샤는 내가 호주에 머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아. 심지어 우리가 함께 중국으로 가도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브라이언은 다소 감격하며 리아오 차이샤에게 곧 친척 방문 초청장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재정 보증을 제공할 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친척 방문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겨울 리아오 차이샤는 고향 광시로 돌아갔고 곧 브라이언이 보내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호주에서 부유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자랑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자유롭게 호주를 오갈 수 있으며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들이 호주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봄, 리아오 차이샤는 다시 멜버른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비자가 6개월 유효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한 새로운 일을 구해주었으며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심지어 리아오 차이샤에게 반지를 주며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크게 기뻐하며 브라이언을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딸이 어린 외손자를 맡기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집에서 외손자를 돌보며 매일 출근하는 아내와 자신이 어렵게 쌓아온 가정, 그리고 딸과 외손자를 보며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별거를 끝내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리아오 차이샤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브라이언이 계속 아내와 이혼하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이혼 시 절반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은퇴 후의 연금도 영향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59살로 은퇴가 가까워져 있어 이혼이 인생에 큰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이혼 후 자신이 브라이언을 돌볼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브라이언은 그들의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고 리아오 차이샤가 젊기에 결국 후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평생 곁에 남겠다고 약속했으나 브라이언은 결혼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이 계속 결혼을 거절하자 리아오 차이샤는 실망했고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좋지 않은 물질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호주 유학을 약속했기 때문에 호주에 남으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가족을 떠나지 않으려는 태도에 실망한 리아오 차이샤는
위장결혼을 제안했지만 브라이언은 호주의 이민법이 엄격해 위장결혼이 발각되면 리아오 차이샤는 영구적으로 호주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자신은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위장결혼을 거부했고 리아오 차이샤는 브라이언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초청을 통해 호주를 오가면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위장결혼에 동의하는 호주 남성 몇 명을 만나기도 했지만 사기를 당할까 두려워 실제 결혼계약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가을, 리아오 차이샤는 멜버른에 사는 친구를 통해 52살의 슬리븐을 소개받았습니다. 슬리븐은 과거 무역에 종사했으며 중국에서 5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어 중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며 최근에는 가이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슬리븐은 현재 아내와 이혼 중이며 온화하고 가정에 충실한 중국인 아내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슬리븐이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어느 날 슬리븐은 리아오 차이샤를 초대해 식사를 하며 곧 아내와 이혼할 예정이지만 법적으로 집값의 절반을 아내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의 가격은 65만 4,600 호주 달러, 약 6억 원이며 리아오 차이샤가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한다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자신이 그만큼을 감당할 수 없고 최대 15만 호주 달러, 약 1억 3,8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슬리브는 이를 수락했고 리아오 차이샤는 곧 비자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리브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이혼 진행 상황을 알리고 출생 증명서와 무범죄 증명서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이러한 서류가 외국인과의 결혼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슬리븐의 진정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슬리븐은 공항에서 리아오 차이샤를 맞이했고 그녀를 멜버른 외곽의 한 호텔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7일간 함께 생활했고 리아오 차이샤는 슬리븐이 믿을만하다고 느껴 빌린 돈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슬리븐은 감사의 포옹을 했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사라졌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슬리븐의 전화번호밖에 없었고 경찰도 단순한 전화번호만으로는 슬리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슬리븐과 결혼 거래를 위해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경찰에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리아오 차이샤는 호주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 역시 그녀의 행위가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 호주 법적기관은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리아오 차이샤는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현재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브라이언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브라이언의 집을 자주 찾아가 그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결혼 후 브라이언과 매일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지만 브라이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리아오 차이샤는 결혼 등록만 하고 싶다며 그저 아들을 호주로 유학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중국으로 추방되더라도 브라이언에게 평생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자신이 이미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브라이언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결혼하면 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가 브라이언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의 아내 메일도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메일은 창문 너머로 가로등 밑에 서서 그들 집을 응시하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브라이언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메일은 그들의 오랜 결혼 생활 덕분에 브라이언과 그 여자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고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내를 달래며 설령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메일이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뒷마당에서 리아오 차이샤가 브라이언에게 다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메일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분노하여 리아오 차이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메일은 브라이언에게 이혼을 원한다면 붙잡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브라이언은 당황하며 아내를 달랬고 리아오 차이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리아오 차이샤를 다시 만나 그녀에게 더 이상 집에 오지 말고 결혼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척 방문 초청장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아오 차이샤는 호주에 남고 싶어서 브라이언에게 계속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사건 발생 4일 전 브라이언은 리아오 차이샤의 집요한 요구에 지쳐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아오 차이샤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민당국에 그녀의 불법 취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에 리아오 차이샤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과 3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으며 브라이언이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마치 낡은 신발처럼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월 29일 사건 발생 이틀 전 리아오 차이샤는 다시 브라이언의 집을 찾아가 가짜 결혼을 제안하며 그에게 손해보상금까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망설임 없이 이를 거절했고 자신은 리아오 차이샤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그녀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도 그저 예정을 생각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으며 결혼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짜 결혼도 돈을 받는 것도 모두 거절한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이 냉정한 말에 리아오 차이샤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동시에 브라이언을 해치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월 31일 매일이 출근한 후 리아오 차이샤는 브라이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를 보고 할 말은 다 끝났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러 왔다며 브라이언을 설득했고 브라이언은 그녀를 집으로 들여 차를 따라주고 함께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 브라이언이 잠든 외손자를 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 리아오 차이샤는 그의 차에 약을 탔습니다. 약을 마신 브라이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했고 리아오 차이샤는 그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브라이언을 처리한 후 리아오 차이샤는 뒤뜰에서 정원도구를 가져와 어린 외손자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브라이언은 도구에 묻은 붉은 혈액을 보고 경악했지만 입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그를 발로 차고 소파에 앉아 메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브라이언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경 메일이 퇴근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뒷마당으로 들어오자마자 리아오 차이샤는 정원 도구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메일은 비명을 질렀지만 리아오 차이샤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집안에서 아내의 비명을 들은 브라이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아오 차이샤는 브라이언에게 그의 아내가 이미 처리되었으며 그의 딸이 아이를 데리러 올 때 그녀 역시 사라지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브라이언의 딸이 오기 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리아오 차이샤는 중국에서 2번 결혼했으며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지만 중국에서는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악화되었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잔혹하고 참혹한 복수극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빅토리아 대법원은 리아오 차이샤에게 최소 32년 복역 후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브라이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륜 행위로 인해 가족의 비극이 닥쳤고 딸과 사위에게 집에서 쫓겨나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서도 외면당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지금 매우 외롭고 심지어는 자신도 생을 마감하여 아내와 외손자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평온히 안식하고 남은 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길 바라며 시청자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아오 차이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